부인과 2강 부인과 감염질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거는 리얼 CPX에서 나와 있는 냉이 많아요. CPX 과목에 나오는 이제 분류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듯 이제 부인과 감염질환 자체가 질분비물 CPX에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부 하나만 잘 해놓으시고 핵심 포인트만 잘 잡더라도 CPX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특징적이고 인프레션 잡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뭐 두세 문제 정도는 많이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인과 감염 질환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여성의 생식기부터 이제 자궁까지 가면서 이제 점점 상행하는 그런 각 단계별로 어디서 뭐가 생길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가시면 되겠고, 이제 질에 생길 수 있는 염증 질염입니다. 크게 세균성, 트리코모나스, 칸디다, 위축성 이 네 가지가 있겠고, 각각의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는 그람 음성 강균으로 썩은 생선 냄새와 회색 질 분비물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질염을 파악할 때 특징 하나만 주고 이게 뭔지 알아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뭐가 있고 어떻게 있고 하는지 전체적으로 진단 내릴 수 있으면 됩니다. 썩은 생선 냄새가 났다, 치료는? 이런 식으로 묻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썩은 생선 냄새가 나고 회색 질 분비물이 있다, 뭐 버자이나 상피세포를 봤을 때 뭐 다음과 같은 결과, 뭐 클루셀 다음과 같은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휘 테스트 양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클루셀이 보입니다. 클루셀이라는 것은 보시듯이 버자이나 셀들 근처에 박테리아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 경우 치료는 이제 메트로니다졸과 클린다마이신이 있는데, 뭐 여태까지는 메트로니다졸만 많이 나왔었는데 클린다마이신도 최근에 기출이 되는 경향입니다. 네. 암기법은 제가 옛날에 써놓은 건데 좀 이상한 것 같아갖고 보시려면 보시고 민망해서 읽진 않겠습니다. 트리코모나스 질염 같은 경우도 되게 특징적입니다. 거품이 있는 화농성의 냄새가 나는 분비물이 있고, 이제 소양감이 있는 경우가 트리코모나스일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자궁 경부가 다음과 같이 스트로베리 서빅스가 있겠고, 편모가 나오면 무조건 트리코모나스 질염입니다. 사실 어떤 걸 봐도 가장 특징적이기 때문에 편모총이 있건, 뭐 이제 자궁 경부가 스트로베리 서빅스가 있건, 뭐 이런 가장 두 가지 특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메트로니다졸 경부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성매개 질환이기 때문에 성 파트너도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칸디다 질염이 있는데, 칸디다 질염은 이제 균에 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둘과는 좀 치료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일단 그리고 면역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많이 생기고, 칸디다 같은 경우는 당뇨인 환자에서 사용하거나 뭐 스테로이드 과다 사용하는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질염뿐만 아니라 뭐 구강 칸디다증 이런 경우도 나중에 뒤에서 볼 텐데 모두 치료가 같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칸디다 같은 경우는 흰색의 비지 같은 분비물, 뭐 구강 칸디다도 마찬가지로 입에 흰색의 어떤 비지 같은 그런 분비물이 보이고,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에도 이렇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은 모든 다른 칸디다에서 다 알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치료는 플루코나졸로 치료를 합니다. 네, 위축성 질염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이 된 그런 좀 고령의 여성분들에서 질 점막이 위축돼서 생기는 그런 질염인데, 성관계 시 통증이 있고 성교 후에도 통증이 있고 질이 건조하다. 건조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폐경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폐경이라는 것이 이제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이제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스트로겐을 도포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에스트로겐을 먹냐 아니면 도포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환자가 뭐 뇌졸중 과거령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에스트로겐을 먹지 않고 도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융합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에서 자궁 경부로 올라왔습니다. 자궁 경부는 이제 자궁 경부가 엑토서빅스와 엔도서빅스가 있겠죠. 근데 엑토서빅스 자체가 이제 질과 붙어있기 때문에 그건 질염과 같다고 보면 되겠고, 엔도서빅스 같은 경우 생길 수 있는 게 나이제리아와 이제 클라미디아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점행농성 자국 경부형, 즉 이제 뮤코프루런트라고 하는데 좀 끈적끈적한 그런 이제 분비물이 나오고 노랗고 초록색의 분비물이 있고 끈적끈적한 고름 같은 분비물, 이제 이게 진행하면 골반 내 감염 PID가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얘네들은 gram 스테인으로 균을 감별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감별할 필요도 없이 한 번에 치료하면 되니까 균 감별하기 전에 한 번에 치료를 합니다. 네, 또 이제 소변 검사는 비뇨 생식기계 감염 의심 시 소변 검사도 진행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확진하지 않고 한 번에 치료하고, 이것도 성매개 질환이기 때문에 파트너도 같이 치료하는데 이 경우는 그냥 확실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나이세리아는 아지트로마이신과 세프트리악손, 그다음에 클라미디아는 아지트로마이신과 독시사이클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암기법은 이제 그냥 나이지리아 아저씨는 클라그레 아직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두면은 확실히 약과 함께 외워둘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감염에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골반 내 감염은 마찬가지로 엔도서빅스에서 좀 더 위로 가면 이제 골반 내 자궁부터 시작해서 그 안쪽이 나오겠죠. 이제 골반 내 감염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자궁 경부를 이제 자궁 내진 검사로 자궁 경부를 움직여봤을 때 자궁 경부 압통이 있고, 이런 경우 이제 무조건 항생제 우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이제리아와 클라미디아가 있겠고, 이게 가장 모스트 커먼하다. 특징은 골반 통증, 골반통이 있고 자궁 경관 움직였을 때 통증과 발열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은 항생제를 치료하는데 이번 치료의 기준은 이게 진단이 불확실하고, 아니 골반 내 농양이 의심되고 밑에 보이는 농양이 의심될 때, 임상 증상이 심할 때, 그리고 약을 잘 안 먹을 때, 그리고 임신했을 경우는 입원 치료를 한다. 검사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검사를 통해서 보면 되겠고, 열이 나는데 분비물이 있고 뭐 골반내가 아프다 이러면 그냥 PID를 의심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은 좀 쉬면서 보고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항생제는 위에서 봤던 것처럼 같은 자궁경부형과 같은 균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약은 똑같습니다. 나이제리아는 아지트로마이신 세프트리악손, 클라미디아는 아지트로마이신 독시사이클린,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튜브 오바리안 업세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더 심한 경우입니다. 즉 골반 농양이 생긴 경우를 말하는데 PID에다가 펠빅 매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초음파로 앱세스를 확인하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항생제 우선입니다. 앱세스가 있으면 무조건 드레이니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항생제 먼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외과적인 치료를 합니다. 밑에는 이제 가임기 여성이 나왔을 때 복통에서 감별해야 될 것들을 써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CPX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볼만한 게 이제 골반 내 감염, 이제 감염 중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볼만한 거는 IUD를 사용할 때 액티노마이코시스가 생길 수 있다고, 이 정도인데 이거는 내신에서 중요할 수 있겠지만 크게 KML에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감염을 볼 텐데요. 여기는 이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크로이드, 헤르페스, 매도, 이 세 가지를 특징별로 알아두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순서대로 맞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 자체를 그냥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크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에서 많아봤자 두세 개의 궤양이 생기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아지트로마이신, 세프트리악손을 사용한다. 이제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아시클로비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다수의 통증성 있는 수포가 생기고, 하나 뻥 뚫려 있는 페인리스한 싱글 얼서인 경우에는 일기매도이다. 이런 경우는 페니실린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마귀 같은 경우는 처면 콘딜로마, HPV 감염에 의한 처면 콘딜로마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신 중 불가능한 거를 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임신 중 불가능한 거는 PFI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피해야 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 바르톨린 세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음부에 압통이 있는 점점 커지는 덩이가 있는 경우를 이제 바르톨린 샘에 염증이 생겨서 바르톨린 샘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덩이가 만져져서 내원하면 경과관찰, 아프면은 이제 IND 잘라서 빼내고, 또 생겨서 내원하는 경우에는 아예 거기를 뚫어서 이제 조낭술을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반 결핵이 있겠는데, 이거는 크게 자체가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원발 병소로부터 전이된 2차성 병소이고 골반 결핵이 생기면 임신하기 어렵다. 치료는 항결핵제 치료를 한다. 으로 보자면 이제 사면발이에 대한 게 있겠는데 더러운 변기나 수건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이제 공중목욕탕에 가는 경우 옮을 수 있고, 뭐 물론 이제 성관계로도 이제 옮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는 뭐 페노드린 크림, 린덴 크림으로 한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은 비정상 자궁출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